자, 우리 윤지원 기자, 일단 이재승 차장이 공수처 이재승 차장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어떤 인물인지 좀 들어왔습니까? 네, 이 당초에는 조사 자체를 이 공수처의 차정현 부장검사가 조사를 할 것이라는 네. 전망이 나왔습니다. 차정현 부장검사와 그리고 이대환 부장검사가 좀 번갈아 가면서 조사실에 들어가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조사에 임한 건 지금 공수처 차장검사가 지금 임하게 된 상황입니다. 네. 검사 출신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7기수 사법연수원 아래인 사법연수원 30기인데요. 네. 아무래도 검사 경력이 조금 더 길고 또 지금 현직 대통령 사건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를 했을 때 이재승 차장검사가 지금 조사를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변호인으로는 김홍일, 윤갑근, 송혜은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를 했는데 모두 검찰 재직 시의 대표적인 강력통, 특수통 검사로 통했던 인물인 만큼 이 조사에서도 좀 치열한 이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허주원 변호사님, 뭐랄까요, 이 조사하는 대상 당사자가 좀 바뀌었다는 부분은 공수처에서도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나섰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고 사실 그동안 공수처의 수사력이라든가 공수처의 성과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도 맞습니다. 또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이후에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게 일임하겠다라고 했다가 다시 경찰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다시 같이 하겠다라고 했다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사실상 공수처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2차 집행 때는 더욱더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이렇게 세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수처가 과연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역량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들도 자연스럽게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15년의 어떤 경력이 있는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예우하기 위해서 공수처장이 나서서 수사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리적으로 맞다라고 판단을 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일반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총장까지 했던 그야말로 검사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창과 방패의 싸움처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실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경력을 정확하게는 제가 확인하기 네. 좀 어렵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인지 미리 먼저 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피의자가 내 질문을 예상하고 있다는 것까지 계산에 넣고 질문을 하고 여러 가지 이 포석을 깔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양측이 다 치열하게 준비를 했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수사 경력과 실무 경험이 많은 검사가 적임자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번 정리 한번 이 시점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어쨌든 조사가 시작됐고 뭐 심야까지 이어질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뭐 9시까지는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이후에는 일단은 윤지원 기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후에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일 오전까지는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조사가 마친 이후에 이 영장 실질 심사를 어딘가에서 기다려야 하는데 아무래도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해서 지금 영장 실질 심사를 기다릴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이 윤 대통령은 조사를 마친 이후에는 이 서울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상황인데 다만 조사가 길어질 경우에는 구치소로 이동하지 않고 바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구인 피의자 거실은 영장 실질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들이 대기를 하는 공간인데 통상적으로는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구금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사실상 독방으로 볼 수 있고요. 이 앞서서 내란 사태 함께 핵심 주동자로 지금 지목이 된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영장 실질 심사를 기다렸습니다. 네, 어쨌든 다시 얘기를 하면 체포가 됐다고 하면은 어쨌든 서울구치소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좀 얘기 나온 게 지금 독방이다라고 하는데 허준 변호사님 독방이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는 가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전달 듣기로는 이 좁은 곳에 뭐
구치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침대가 있고 뭐 개수대가 있는 곳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TV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은 TV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뉴스를 시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나오는 뉴스들로 인해서 정보를 얻게 되고 피해자가 어허. 조사에 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뭐 화장실, 딸린 간이 화장실 정도가 있는 그런 좁은 거소라고 보면 되고요. 생각보다는 예전에 막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뭐 창문 하나 조그맣게 있고 뭐 빛만 들어오고 아무것도 네. 없는 그런 곳보다는 훨씬 더, 왜냐하면 이제 재수자의 인권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상황이 좋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수용을 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아주 뭐 편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자, 이준우 의원님, 일단은 현직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 가 있는다는 사실 자체가 일단은 비극인 것 같습니다.